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백악관과 초당적 그룹이 어젯밤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 상품 구입을 장려하는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와 통하는 면도 있고 차이도 있습니다. 성전환자의 군복무 금지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뒤집어 바이러스 관련 유럽과 브라질 여행객의 입국 제한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은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급이 달립니다. 그런데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피크닉에서의 스컹크였다는 앤소니 파우치 박사의 말도 여러 의미를 바이러스와 관련해 생각하게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오늘 오후 상원에 보내지고 2월 8일부터 시작되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났지만 그는 정치계를 떠나지 않을 모든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치부 기자들의 분석도 나옵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투표기계 회사 도미니언으로부터 13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31년 피자 딜리버리 경력의 한 남자가 28년 만에 선물로 받은 새 자동차를 타게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캐슈나 금보다 귀한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메릴랜드주 포토맥 강가에 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젯밤부터 백악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조금 온건한 의원들이 백악관의 담당자와 함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그러면 어젯밤은 일요일이잖아요. 새로운 행정부가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경기 부양책에 관련해서 열심히 일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전국 경제위원회의 디렉터인 그 브라이언 디스 국장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16명인데 이 16명이 대체적으로 완전히 극좌, 완전히 극우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는 온건에서 보수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 표를 생각하면요. 조 맨신 의원이 주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공화당 민주당 16명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 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을 의회에 보냈고 거기서 액수를 다 줄 것인가 깎을 것인가 더 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돈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일괄적으로 주는가 아니면 도움이 빨리 필요한 사람부터 줘야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16명 공화당 민주당 그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백악관에 전국경제위원회의 국장은 너무너무 지금 뭐 바이러스의 퍼지는 속도라든가 경제에 지금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위태롭기 때문에 아주 그 결정적인 결단이 없이는 미국 경제가 정말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상상 이상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 정도를
강조를 했고요. 대부분은 이제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정치인들이 백악관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정도라고 합니다. 정치인들끼리 의논을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통과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고요. 이러한 것은 상원 의원을 오래 해본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그 큰 뜻이 반영된 회의이겠죠. 그래서 백신 분배에도 다 돈이 들어가고 공평성 이런 것 때문에 역시 의논을 했고요. 일부 분들 가운데서 아니 1,400달러가 아니라 2,000달러를 준다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나 그게 무슨 얘기지? 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죠. 무당파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투표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샌더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에서 조금 그 진보적인 그런 의원들이 합쳐서 2,000달러가 아니라 이미 600달러 받으신 게 있잖아요. 새로 2,000달러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매달 지원을 해야지 된다.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 2,000달러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끝날 때까지 준다? 아주 사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어제는 이제 그 같은 안 같은 경우도 토론이 되기도 했고, 왜냐하면 물러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공화당의 조슈 하울리 미주리주의 초선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이 안을 지지하기는 했으니까요. 그런데 투표,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양당이 투표가 확보돼야지 되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달러라 하면은 만약에 그것을 매달 준다고 하면은 수입은 제한이 있었어요. 그 혼자 75,000달러 미만, 두 사람은 그러면 15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이가 2명이 있다면 한 달에 4,600달러씩 그냥 받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는 돈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전문가라든가 정치인들이 많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아마도 600달러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는 1,400달러를 추가로 얼마나 빨리 받느냐. 이게 지금 어제부터 논의되고 있는 것에 포커스가 될 것 같고요. 공화당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최저임금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달러로 연방 최저임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공약이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공화당들이 있고, 돈을 지금 자꾸 뭐든지 늘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손주들에게 빌려서 쓰는 것이다. 심지어는 무당파도 한 명 참석했군요. 메인주가 지역구인 앵거스 킹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빌려 쓰는 거야. 다 그들에게 이 돈이 빚이 돼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돈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는 지난 2주일이 아니라 2주일이 되려면 취임한 지 2주일이 되려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해야지 되니까 열흘 동안에 3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오늘은 아직은 이 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안은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 상품 구입을 장려하는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그러면 모든 국민이 미국 상품을 사서 쓰라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본인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부처가 모든 그 물품을 살 때 바이 아메리칸, 미국 상품을 사서 써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선거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잉 파워가 있는 소비자로서는, 정부가 곧 소비자이기도 하니까요. 뭐든지 물건을 다 사서 써야지 되잖아요. 심지어는 국민에게 주는 것까지.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국내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국내의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은 지금 공급망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졌거나 아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 공급 체인망에 관련된 비즈니스도 살릴 수 있다 해서
Buy American이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플랜과 비슷하게 되는 것도 있고 우선 물건을 우리 것을 사라고 하니까 그러나 다른 점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플랜의 경우는 주로 이제 무역에 있어서 특히 이제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미국 상품 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에는 관세를 많이 붙여서 그 관세는 그 나라에서 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내는 겁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관세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장기화되면은 그 관세를 내는 만큼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 공짜로 하겠어요? 소비자에게 물건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값은 똑같아도 양이 줄어드는 그런 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한다면 이 바잉 아메리카는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미국 것을 뭐든지 사서 쓴다 하는 것인데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전임 행정부와 이것을 행정성명을 하기 전에 금요일에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답니다. 캐나다의 외무장관이 밝힌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바잉 아메리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세계 무역 질서라든가 이미 다른 나라와 계약을 한 것이라든가 맺어놓은 어떤 협약 같은 것을 어기지 않으면서 한다는 그런 것들 조율이라는 단어가 맞겠네요. 그렇게 해서 어긋나지 않고 상대방을 특히 늘 같이 살아가야지 될 캐나다 같은 나라, 멕시코 같은 나라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선에서 하면서 서명을 한 것이 이런 서명이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 정부가 물건을 사서 쓸 때는 그게 다 국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돈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단 당분간만이라도 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면은 그 미국 상품으로 하기로 대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것을 끝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스크 착용을 앞으로 100일 동안은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장소에서 모든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연방정부 건물에서 연방정부 소유지의 어떤 땅에서 그럼 뭐 국립공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연방공무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그 여지를 두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이 바이든 행정부에 이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은 공화당에서도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가 바뀌어졌다는 게 이것도 오늘 서명을 한 것도 가장 큰 차이점인데 여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으리라고 봅니다. 성전환자 군복무를 금지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트위터로 밝혔습니다. 트위터로 밝혔다는 것은 당시의 국방장관인 제임스 마티스와 의논하지 않고 제임스 마티스 당시의 국방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 그 뒤에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있었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소송이 있었는데 연방 법원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성전환자는 군복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한 행정명령을 이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 뒤에 연방 대법원은 5대4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을 뒤집어서 오픈리 공개적으로 나는 성전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왜 오픈리 공개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그 전에도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는 있었는데 그것을 Don't ask, don't tell policy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까지였습니다. 그냥 있기는 있는데 알면서도 아무런 말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넘어가는 거. 어차피 군인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
성전환자도 군 오픈리 성전환자도 이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거의 말기에 2016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시행하도록 했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었었던 것을 오늘 바이든 그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뒤집은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국방장관이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어요.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도 인준 청문회 할 때 이제 그 의원들이 물어보았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은 오픈리 공개적으로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그가 군의 그 표준에 맞춰서 군의 표준을 지킬 수 있고 군인이 될 자격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가 공개적인 성전환자라고 해서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그들의 입대도 지지한다라는 국방장관도 분명히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심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텐데 그럼 과연 미국의 군에 성전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이것도요. 이 문제가 워낙에 예민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 기관마다 다릅니다. 랜드 코퍼레이션이 내놓는 거 다르고 또 어딘가요? National Center for 성전환자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자 하는 그런 센터 무슨 또 그 성전환자 미국 뭐 퇴역 군인협회 많이 있거든요. 한 9,000명 정도가 저성전환자입니다 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독립적인 곳에서 계산을 해보면 말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16,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군이 뭐 한 130만 명의 예비군도 있고 하니까 200만 명 조금 안 된다고 보잖아요. 180만 명에서 190만 명 가운데서 뭐 9,000명에서 16,000명 굉장히 소수죠. 어떤 사람들은 왜 그 소수를 가지고 그렇게 막 떠들고 그러느냐? 나라를 뒤집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미국인 겁니다. 아주 소수라 할지라도 비록 나와 의견이 성전환자의 뭐 군복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성전환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공개적으로 저 소수의 사람들의 내가 권리를 누리지 말라고 해야지 되는가 말아야지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소수에 관한 것이라도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것 언젠가는 그게 바로 그 미국의 그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다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는 그 시기잖아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의 뭐 여러 가지 행정명령,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그 사이에서 이제 앤서니 파우치 박사나 그 벅스 박사, 바브라 벅스 박사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얘기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스토리를 포함해서 생각나기도 하고 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미국에서 이제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 됐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주일이 안 됐죠? 20일 날 취임을 했고 오늘이 25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20만 명이 늘어나서 42만 명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정부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내일이 1월 26일이네요. 1월 26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거의 끝 무렵에 여행금지 제한을 해놨었던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 대해서 26일부터 여행금지를 푼다 하는 행정명령을 해놓고 나갔습니다.
그 행정명령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은 뒤집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뒤집는 거죠. 뒤집는데 그 국가가 영국 뭐 아일랜드를 포함해서 유럽의 26개국이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까지 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가 워낙에 지금 그 많이 그 퍼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그 입국자도 금지하도록.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이제 미국 그 영주권자는 올 수는 있는데 같은 날이죠. 26일부터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으로 입국한다 하더라도 사흘 전에 이제 입국하기 사흘 전에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백신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고 분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제가 어떤 시사만평을 보니까 바이든 그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캐비넷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백신 플랜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고 봤더니 무슨 플랜은 무슨 플랜 그게 다 가짜인데 혹순데 하면서 아무런 플랜이 없더라. 그러니까는 당연히 또 그 임기 말에는 전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 주장 여기에 너무 그 집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그 임기 말 네임덕 현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사이에서도요. 지금 로스앤젤레스도 백신이 없어서 뭐 예약을 받지도 않고 예약을 도와주는 곳에서도 받지도 않고 예약하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해보셨지만 직접 하시기 힘드신 경우도 많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뭐 온라인이라든가 전화로 해야지 되는데 전화하면 영어를 잘해야지 되죠. 그리고 또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랜 동안.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해서 대행해 주는 곳도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시니어 센터에서 이거 언제 될지 몰라서 이제 예약을 받지 않기로 일단 하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미국에서 예외인 곳이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예요. 조 맨신 그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아주 보수적인 곳인데도 광부, 광산 많고 하는데도 민주당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경우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민의 전체적으로 9%가 접종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접종을 하는 사람들도 이미 있기 때문에 엘라스카주를 빼고는 1차적인 접종은 가장 그러니까 두 번째네요. 엘라스카 다음이고 2차 접종까지 한 것을 합치면은 웨스트 버지니아가 최고인 겁니다. 그럼 웨스트 버지니아는 왜 이렇게 됐는가?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예요. 롱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접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괜찮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웨스트 버지니아는 미국이 이제 이게 그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연방정부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가 없고 50개 주정부가 있고 인구가 워낙 많은 한국처럼 뭐 한국의 인구가 남한 인구 5천만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3억 4천만, 3억 5천만. 그러면 5, 7이 35. 7배나 일단 인구가 많고 땅도 얼마나 넓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 배포되고 있는 백신은 뭐 영하 몇 도에서 보존이 돼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장점이 있죠. 연방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주정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웨스트 버지니아는 연방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미덥지도 않고 그리고 주정부 자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대처했었던 실수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요. 연방정부의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고 연방정부가 준다고 하고 지금 못 주니까 예약 받아놓고 예약 취소하고 뉴욕을 포함해서 그러는데 이 웨스트 버지니아는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하면서 처음부터 항상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월그린 그리고 CVS와 같은 약국과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 약국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계약을 해서 너싱홈, 롱텀 케어 이런 곳에 이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찍 서두른 거죠. 다른 곳에 비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경우는 인구도 많지 않아요. 인구가 얼만큼이냐면 미국의 작은 주들은 다 뭐 100만 명 아래도 많잖아요. 뭐
엘라스카 다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엘라스카는 인구가 100만 명 훨씬 안 되니까는요. 뭐 70만 명 정도 될까요? 아니면 70만 명 조금 안 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웨스트버지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주 전체적으로 18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로스앤젤레스 시가 400만 명,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한 1000만 명. 거기에 비해서 18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주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뭐 웨스트버지니아보다도 인구 작은 곳 많죠. 다른 곳은 못했잖아요. 웨스트버지니아가 빨리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방위군을 잘 활용을 한 겁니다. 방위군이 훈련받은 그 군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군용차, 물류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어포인먼트를 아주 그 꼼꼼하게 받았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백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포인먼트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주는 어포인먼트를 많이 받고 비행기 예약처럼 이 정도는 안 오겠지. 안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될까 오버부킹 하는 거죠. 그리고는 취소했는데 웨스트버지니아는 지금 그렇게 해서 잘 됐다는 거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세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전부 알 수는 없는 일이고요. 멕시코 대통령도 지금 양성 반응 나왔잖아요. 멕시코 대통령인 그동안 뭐 마스크 쓰기를 한다던가 거리 두기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독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랬겠죠. 뭐 모든 것을 닫아두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쁘다던가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양성 반응에 걸렸고 증상은 있는데 심각한 증상은 아니다. 그 사이에 마스크 안 쓰고 거리두기 장려 안 하니까는 이 멕시코에서 1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브라질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Restoring the situations existing before with transgender personnel, if qualified in every other way, can serve the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네, 서명하고 나서 이제 테이프 나중에 나오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성전환자가 오픈리 성전환자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서명한 테이프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Going to the swearing in shortly after this. Okay. Thank you again. 집무실 뒤에 보니까 이 카톨릭 대통령이기 때문에 맨 오른편 사진에 보니까 교황과 찍은 사진이 있고 왼편에는 가족 사진들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바로 뒤에는 시저 차베스 라티노의 우상이기도 하고 노동운동을 많이 했었던 시저 차베스의 얼굴 바로 아래까지만 있는 그런 조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명을 했고 서명을 할 때 보면 항상 뒤에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조금 그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많은 사람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정말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네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 바로 뒤에 있거나 옆에 붙어 있거나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볼펜 이거 누가 가질래요? 하고 탁 던져주고 했는데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항상 있어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때. 그런데 저 뒤에 끝에 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거리 두기를 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드브라벅스 박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일생에 있어서의 어떤 결단 같은 것, 인내심 같은 것 그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전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도 보여주는데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요즘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뭐 눈 올 때 비 올 때 강아지가 막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그 모습에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활짝 웃고요. 이분은 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전 대통령 시대에 뭐 해고할지도 몰라 이런 것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의 선임 과학 자문, chief 그 scientific advisor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4개월 뒤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을 잘 몰랐고 그랬는데 서로 백악관에서 만나서 알면서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과 치료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은요, 나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밥 우드워드와 인터뷰에서 그거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 나 알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거 뭐 있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 혹스라고 가짜라고 그 입으로 가짜라고 얘기할 때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아니에요? 해서 밥 우드워드가 깜짝 놀랐다는 것인데 그 레이즈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국민들에게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도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전화 받아보면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이드로크로로킨 그리고 뭐 민간 처방 뭐 이런 것들을 막 그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또 다른 친구는 말이야 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순간인가는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살짝 진실 밝히면서 대통령과 굉장히 어긋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을 해고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았답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임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을 피크닉에서의 skunk in picnic or skunk in garden party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든 파티 할 때 피크닉 할 때 스컹크가 와서 꽝 하고 방귀를 끼고 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단 파티 분위기가 하게 되잖아요. 본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악관 팀에서 스컹크 인 피크닉과 같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뭐 이게 좋아 뭐 이게 좋고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어 될 수도 있어 뭐 혹스라고 다 이렇게 하다가도 스컹크가 한번 나타나서 확 해주면 잠시라도 저게 진실인가? 현실로 딱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도 지금 보건연구소의 생명윤리학자거든요. 이 와이프가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나 같으면 아마 사임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 스컹크이기는 했지만 내가 평생 한 일이 전염병과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어? 그 위험한 곳에서? 라고 얘기를 했고 드브라벅스 박사는 왜 그만두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서 브리핑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대통령이 보고 있질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데이터를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직접 그런 요청도 받았대요. 블리치, 뭐 클로락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블리치 치료로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박사니까 얘기를 해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되지도 않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차가 탈선을 했다. 그게 백악관의 문화였다 해서 내가 직접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연방정부, 시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다고요. 넌센스와 싸웠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역시 드브라벅스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많이 해요. 이 파우치 박사는 어제 그 인터뷰에서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조금 망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커멘트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수없이 그 질문을 많이 받지만 커멘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역사가 잘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멸시도 당하고 아니 내가 왜 그 전국 보건연구소에 가면은 내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멸시를 당해야지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랜 일을 전문가의 양심으로 해온 사람은 80세예요.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그런 사람들은 그 수모와 힘듦도 힘든 거 하기 싫은 것도 내가 당장 밥 먹고 살 거리도 있고 하지만 뭐 와이프도 국립보건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 하기는 하지만 다른 더 숭고한 뜻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켰어야지만 됐다고 판단해서 지켰다는 것. 그리고 나서 지금은 웃으면서 춤추면서 또 다른 과학과 논리와
진실과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힘들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에서 이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잠시 뒤에야 다시 정치 뉴스 조금 브리핑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오늘 오후에 하원에서 상원으로 그 탄핵 소추안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그 상원에서 그 공화당에서 어쨌든 그 찬성을 해줘야지 이게 되는데 밋 romney 주목을 받고 있죠. 유타가 지역구인 밋 romney 의원이 어제 여기저기 TV 쇼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까 힌트를 안 줘요. 본인이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 미리 힌트를 주면 정치인으로서 지금 주목받는 것이 덜하니까 뭐 당연한 전략이라고도 보겠고 탄핵 재판 때의 그 증거를 보겠다 하면서도 탄핵 재판을 받을 그럴 만한 그 당연한 그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그 공화당의 그 본인보다 훨씬 젊은 정치인들이죠. 테드 크루즈나 아니면 조시 하울리와 같은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끝까지 그 방어하면서 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저렇게 그 증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부정선거로 주장하고 저런 사람들을 연방 상원의원으로 해도 돼? 견책해야 돼? 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세련된 정치인이긴 하더군요.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많고 그것은 결국은 그 역사와 유권자가 판단한다. 본인이 견책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 적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그런 것이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플로리다주에 갔지만 새로운 당을 만든다던가 정치에 다시 간다던가 실제로 그럴 마음도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퍼뜨리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탄핵 재판에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나 아직도 살아있고 당도 만들고 모토에서 내가 2022년 선거에도 하원들 선거에도 하원과 상원의 3분의 1이 그 선거에 나서잖아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이 그런 뉴스를 퍼뜨린다. 이것은 이제 가디언의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월 그 말에 누구를 그 연방 법무부의 민권 그 부서의 헤드인 이 사람 이름이 무슨 C자가 들어갔는데요. 네. 클락, 제프리 클락을 내가 너 법무장관 대행 시켜줄게. 법무장관 대행이 이제 제프리 로젠이었잖아요. 법무장관 대행 시켜줄게. 어떻게 그 연구를 좀 해봐. 조지아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제프리 클락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성향이 아닌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이 그 법무장관 대행에게 이거 조지아주 이거 뭐 조사해야지 된다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 법무장관 대행 시켜줄게 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어제 보도거든요.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뭐 큰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폭발적인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법무장관 대행이 전 법무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윌리엄 바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니까 라고 못 받고는 끝났는 줄 알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뒤집기를 시도를 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등장을 그럼 할 것인가? 워싱턴 포스트의 정치부 기자인 엘리자베스 드루 씨가 1월 22일에 쓴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을 지금 해외에서 다시 이제 리라이트해서 쓰고 인용을 하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이 엘리자베스 그 드루 기자는 없다고 봅니다. 뭐 워러게이트 전문 기자이기도 하고요. 왜 없느냐면 리처드 닉슨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은 닉슨이 더 똑똑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닉슨 전 대통령은 1979년도에 물러나고 나서 갤럽이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뭐 10명 안에 들어가고 그가 워러게이트 그것은 그랬지만 그 잣대도 굉장히 엄격했고요. 지금과는 달리. 그랬지만 많은 또 그 공화당이 존중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나고 사임하고 나서도 이 캘리포니아주의 스페니쉬풍의 닉슨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헌법, 뭐 화이트 페이지 그 모든 것을 연구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어피니언 기고문을 쓴다던가 이런 형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본인과 친구들에게 득이 되는 무슨 세금 감면이라든가 규제를 없애는 것, 이것 이외에는 진정으로 그 관심을 가진 정책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결국은 정치 기회에 그 복귀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딸을 내세우잖아요. 지금 이방카 트럼프가 마이애미에 집을 샀거든요.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하니까 마르코 루비오가 플로리다주의 연방 상원의원이잖아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겨뤘었던, 기자들이 지난 주말에 질문하니까 이방카가 온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별로 말을 못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4년 전에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짧은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자주 있을 법한 스토리. 인디아나주의 팁튼에 살고 계시는 분 계세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요. 또 인디아나주, 아무튼 그런 곳에서 피자헛에서요 31년 동안이나 일을 하셨답니다. 딜리버리를 하신 분이에요. 로버트 피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28살에 어떤 분이 그 굿모닝 아메리카와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피자 주문해서 가져다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은 보지를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해지지 않았겠어요. 어느 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 자동차가 28년 됐는데 지금 고장나기 시작해요 하니까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금방 모여가지고요, 얼마 만에 그 고펀드미를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고 $12,000를 모아야지 했는데 $18,000 이상을 모은 거예요. 자동차를 샀죠. 2017년 쉐비 말리부를 사서 등록세 내고 보험 내고 세금 내고 $500 캐시까지 그분께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서프라이즈 당연히 했고요. 내가 살아있는 내내 기억할 겁니다. 이게 미국의 스토리인 거죠. 아직도 미국이 당파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토리가 시골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CBS에서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 남성분인데요. 사이클리스트예요. 릭 잭슨이라는 분인데 포토맥 강가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웃의 아버지가 딸의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고치려고 하는데, 이분은 사이클리스트니까 쉽게 고친 거예요. 했더니 그 결과를 보고 완전히 그 딸이 그 아주 놀라움, 막 경외감을 느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4월이었는데 650개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자동차를 고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제일 기뻐한대요. 새 것처럼 고쳐놓은 그런 것들 다 손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본인의 그라지에서 돈 하나도 안 받고, 대신에 날마다 돈은 안 받는데 칭찬의 테스트, 감사의 텍스트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 거위털 이불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해서 갑자기 확 온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거위털 이불 얘기를 하면서. 이게 캘리포니아주의 비 오지만 또 따뜻할 수도 있는 날씨, 오늘의 미국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